네, 잠깐 화면이 끊겼는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우리에게 그 행복감을 가져다주는 내지는 긍정적인 심리학의 어떤 핵심 키워드 중 가장 우선시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행복의 발단은 우선 자기 자신과의 관계인 거예요. 대인관계에서 그러니까 제3자, 나 아닌 타자와의 관계가 중요하겠지만 그거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나와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되고 있는지가 가장 먼저 출발해야 되는 출발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 주변 사람들과 얼마만큼의 관계를 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어떤 행복감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정이나 사랑 같은 다른 사람과의 어떤 관계에서 두 번째 행복감이 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스페인에 이런 속담이 있대요. 친구가 없는 인생은 목격자 없는 죽음과도 같다라는 그런 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인관계를 잘 하실 거고 또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계시겠지만 진정한 친구 관계를 좀 더 깊이 있게 만남을 가져본다거나 인간관계를 해보시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봐요. 어, 점점 이 어린이집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전에는 과거에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나 내지는 고향 친구가 참 좋았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점점 같은 일을 하는 원장님들끼리 그 형성되는 인간관계도 과거의 어떤 친구들 못지않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만났던 교제했던 친구 관계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어떤 대화의 주제가 있지만 일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의 어떤 그런 일에 관련된 일로 인해서 같이 겪는 어려움이라든지 또 같이 겪는 어떤 즐거움, 보람 그런 것들을 나눔으로 인해서 또한 좋은 인간관계가 형성되고 그들에게 받는 그 원장님들에게 받는 어떤 위로라든지 내지는 조언이라든지 그것들이 저의 어떤 삶에 있어서 되게 풍성한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쟁하기보다는 주변에 있는 분들과 서로 협업하는 그런 관계를 가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국공립이래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저희도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는 정원율이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나름대로 어떤 독창적인 그런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다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을 가지고 해야지만이 그 정원을 충족시킬 수 있는 상황까지 이제 와버렸고 앞으로는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인간관계를 잘 맺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돕고 또한 도움 받을 수 있는 일은 받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관계가 형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쨌거나 여기에 보면은 인간관계가 좋다라는 말은 결국 뭐예요? 사람과 사람과의 어떤 대화에서 타협점을 잘 찾을 수 있고 내가 내 고집만 피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 의견을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차원에서 인간관계가 좋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교제에서 보면 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변화 가능한 자신의 태도부터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하기 싫은 일보다는 좋아하는 일부터 통제를 시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고 심리학에 보면 제로섬이 있고 파지티브 썸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교재 35페이지 아랫부분에 봐도 제로섬이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신의 의견을 굽히지 않고 상대방을 깎아내려서라도 이기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파지티브 썸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의견에도 좋은 점이 있으면 수용하고 서로에게 윈윈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동고동락의 사고방식을 얘기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계시고 있는 그 직장에서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수용하고 그들의 그 의견들을 존중하고 있나요? 저는 진정한 리더십이라면 그 변화에 일단은 몸을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린이집을 예로 들어서 설명한다고 한다면
회의가 일방향적인 회의가 아니라 쌍방향적인 회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행사를 준비하거나 할 때도 원장님이 어떤 결정하에 모든 교사들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젊은 사람들의 톡톡 튀는 어떤 창의적인 생각과 기발한 아이디어 또한 액티브한 어떤 행동들을 존중해 줌으로 인해서 나하고는 좀 걸맞지 않지만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고 서로 간에 협업하는 것들이 제가 또 어린 사람들한테 배울 수 있는 하나의 기회이지 않나라는 생각도 하고, 일을 같이 하다 보면 너무 원장이 통제하거나 너무 간섭을 심하게 하면 사람들이 무능력해지는 거를 저는 봤어요. 그래서 적절히 수위 조절을 해가면서 그들에게 자유권을 주고 스스로 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을 주었었을 때 더 많은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느 부분만큼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배운다라는 태도로 어린 사람들한테 좀 더 뭔가 허용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좋겠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어떤 선순환적인 방향, 그 흐름이 있다라는 거죠. 일방향적인 어떤 지시적인 그런 리더십보다는 허용적이고 뭔가 순환적인 그런 리더십이 그 공동체를 성장시키고 발전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들의 그런 방향으로 하시고 계시겠지만 좀 더 선순환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관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가부장적이거나 엄마가 너무 지시적이면 사실은 아이들은 굉장히 수용적인 태도나 아니면 수동적인 태도로 삶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아이들로부터 뺏었었을 때 그 아이들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굉장히 타자 중심적인 삶을 살아나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장한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보기에는 말을 잘 듣는 사람인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어느 부분에서는 창의적이거나 내지는 리더십이 있는 그런 아이로 자랄 수 있는 기회는 우리가 뺏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보면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아이들이 다 태도가 다르잖아요. 통제적이고 지시적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순한 아이 같고 착한 아이 같고 말을 잘 듣는 아이 같이 보이지만 그런 아이들이 성장했었을 때 과연 그들이 한 조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을 배울 수 있나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뭐 대화 방법이나 내지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들, 그리고 뭔가 시도해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자주 주는 것이 결국에는 사고도 치겠지만 결국에는 선한 긍정적인 것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설거지를 하면 그릇을 깨기 마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회를 주면 실수할 수 있는 기회조차도 우리가 허용하지 않으면 그들에게 뭔가 배울 수 있는 기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지는 않나라는 것들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간관계 안에 이제 친밀감과 친절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정서적인 친밀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서적인 친밀감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어떤 사이에서 가장 심오한 기쁨으로 서로 가깝고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다는 어떤 느낌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정서적으로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그래서 오랜 기간 다양하고 빈번한 만남을 통해서 유지하는 상호 의존 상태를 일컫는다라고 되어 있고, 재미있는 활동을 함께 하거나 의사소통을 하거나 함께 무언가를 공유하는 등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친밀감을 충족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정서적인 친밀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부부간의 어떤 정서적 친밀감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부부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은 이 정서적인 친밀감 이것이 깨짐으로 인해서 대면대면하고 관계가 소원해지는, 그러므로 인해서
그냥 각자의 인생을 그냥 평행선처럼 사는 부부가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상대의 입장에서 상대를 이해하고 바라봐주고 뭔가 친밀감이 형성이 되면 이혼하러 뭔가 부부 상담을 하러 왔던 부부조차도 다시 회복되는 거를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의 경우에 부부관계가 좋지 않고 어떤 정서적 친밀감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입장에서 뿐만이 아니라 역지사지의 어떤 마음가짐으로 상대 입장에서 나를 바라보고 그를 바라보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친밀감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 가정의 분위기로 인해서 아이들까지 친밀감이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좋은 가정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렇게 나중에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부부관계가 좋지 않아서 일어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아이들이 불안을 일으키는 많은 요소 중에 하나가 사실은 엄마 아빠의 관계가 어그러져 있거나 깨져 있었을 때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을 많이 느끼고 문제 행동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발달상의 문제도 나타나는 것들을 되게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엔 부모 상담을 할 때, 부모 교육을 할 때 꼭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엄마하고 아빠하고의 부부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분들의 어떤 부부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서 지금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부분은 왜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고, 아이들한테 잘한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잘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가 원활할 때 아이들은 잘 성장한다라는 이야기를 꼭 해드리거든요. 그래서 부부관계의 어떤 친밀성을 회복하는 거, 그것이 내 자신도 해피할 수 있고 남편도 해피할 수 있고 자녀들도 해피할 수 있고, 나아가 우리가 가와 만사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가정에서 뭔가 묶여있는 게 없으면 사회생활도 훨씬 더 자유스러워 당당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먼저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 뭔가 진정성 있는 대화, 그런 것들을 시도하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대부분의 엄마들이 하는 이야기가 저는 그거를 원하는데 남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먼저 바뀌면 돼요. 아주 조금씩. 그래서 한꺼번에 뭔가 바꾸려고 하시지 마시고 조금씩 나의 태도를 좀 바꿔서 과거에 뭐 연애했었을 때 어떤 그런 감정들을 회복한다거나 신혼 초에 어떤 그런 감정들을 다 회복할 수는 저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나이 들어가면서 사랑의 어떤 색깔, 어떤 모양이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남편을 사랑하십니까? 라고 얘기한다면 사람들이 되게 비웃거나 그렇지만, 저는 연애할 때 어떤 그런 사랑의 어떤 색깔과 살아가면서 정이라는 어떤 이름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우리가 지내고 있는 그런 사랑의 모습과 색깔은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정 때문에 살지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 정이 사랑인 거죠. 과거의 색깔과 과거의 사랑과는 좀 색깔이 다르지만 그를 이해해주고 그를 바라봐주고 그냥 그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는 그런 것도 또 다른 사랑의 모습이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런 인간관계가 원활함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고 내가 사회에 나가서 뭔가 영향력을 끼칠 때도 훨씬 당당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친절이에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친절하신가요? 네. 엘리베이터를 탈 때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잔잔한 미소를 띄워주는 거, 또 물건을 사러 갔었을 때 그 물건을 파는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푸는 거, 음식점에 갔었을 때 좀 더 친절한 말투로 주문을 한다거나, 아니면 밥을 다 먹고 나와서 잘 먹었습니다 내지는 감사합니다를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몸에 배인 친절은 어떠신가요? 내지는 성경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사마리아인을 돕는 사마리아인과 같은 그런 친절함.
형편이 어렵고 지금 상황이 어려운 사람한테 뭔가 모른 척 한다거나 내지는 뭐 스쳐 지나간다거나 내지는 그냥 말로써 그들의 어떤 어려움을 얘기하는 정도에서 끝나시는 건지 아니면 좀 더 직접적인 방법이나 액션을 취하면서 그들과 함께 하는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최근에 드는 생각은 뭐냐면 내가 뭔가 소유하려고 욕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한테 친절을 베푸는 것에 있어서 좀 인색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려고 뭔가 쌓다 보면 그쪽으로 자꾸 그쪽 곳간에다가 뭔가를 담으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나보다 어려운 사람 내지는 어렵지 않고 뭔가를 밥 한 끼를 산다거나 내지는 커피 한 잔을 사더라도 거기에서 인색함이 드러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사는 것의 의미를 소유가 아니라 존재, 더불어 존재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한다면 내가 소유하는 것에 조금 수위를 낮추고 그것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눔을 한다는 것이 훨씬 더 값진 인생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친절의 시작은 저는 꼭 돈이 든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장점들, 말 한마디 친절하게 하는 거, 내지는 표정에서 친절을 베푸는 거, 내지는 작은 것에서 먼저 챙김을 해주는 거, 그런 것들이 사람과 더불어 사는 인간관계에 좋은 에너지의 요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거에도 얘기를 드린 적이 있겠지만 해외여행을 갔다 왔었을 때 돌아올 때 어떤 느낌과 선교를 다녀올 때 어떤 그런 느낌은 굉장히 많이 다르거든요. 좋은 것들을 보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오는 것도 인생의 좋은 기쁨일 수 있지만 사실은 나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사는 그 나라에 가서 그들과 함께 몸을 부비고 그들의 그 어떤 니즈를 채워주고 고생스럽지만 어떤 몸으로써 어떤 도움을 주고 오는 그런 상태에서 비행기 안에서 느끼는 거는 그런 것 같아요. 몸은 되게 힘들고 피곤하고 집에 가서 빨리 쉬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내 안에 어떤 그런 뿌듯함 가득 채워져 오는 그런 그 무게감은 사실은 뭐 어떤 여행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지 않나? 그래서 다음에 또 그것들을 위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연구하는 사람들이 또 연구해 놓은 게 그게 바로 테레사 효과라는 거라네요. 그래서 선한 행동으로 유발된 어떤 감동은 사실은 신체적인 영향도 신체화도 시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성도 높여주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주변에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것들을 이미 연구를 통해서 결과가 나온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면역성을 높여주는 항체가 우리 안에 더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역성을 높이기 위해서 홍삼도 많이 드시겠지만 항상 친절을 베풀므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그 면역성의 어떤 항체들을 더욱더 건강하게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긍정심리학의 어떤 핵심 주제 10가지 중에서 첫 번째 키워드가 인간관계인데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한번 그런 고민을 하면서 일주일을 보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과 어느 정도의 정서적 친밀감을 형성하고 있는지, 그게 10점 만점에 남편과의 관계는 몇 점을 줄 수 있고 자녀와의 관계는 몇 점인지, 또한 나랑 같이 일을 하는 동료들, 교사들하고는 몇 점을 줄 수 있는 건지, 만약에 조금 생각한 것보다 점수가 낮다면 그것의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그 점수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법은 무엇이 있는지,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뭔가 요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그 요구가 무엇인지 알아차리고 그들을 위해서 서비스해 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더 관계를 친밀하게 만드는 방법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그들에게 뭔가 먼저 친절을 베풀므로 인해서
내가 낮은 자세로 그들을 섬김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의 친절로 나타남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어떤 관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몸으로 실천하면서 경험해보고 그것들을 나누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숙제만 내지 않고요. 저도 이번 주에도 이 인간관계에 대한 생각들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그리고 실천할 수 있는 실천안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면서 실천하도록 해볼게요. 이 긍정심리학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인성이 훌륭한 내지는 따뜻한 그런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머릿속으로만 가지고서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우리가 어, 높은 수준의 어떤 학문을 지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폭을 넓히는 어떤 학문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작은 거 하나라도 실천할 수 있는 그래서 이 학문이 여러분들의 어떤 내면화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학기를 맞이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전히 말이 어눌하고 여전히 부족한 게 많지만 그래도 여러분과 진정성 있는 어떤 대화나 강의를 통해서 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조금이나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이 시간도 해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내일부터 새롭게 맞이하는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좀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